안녕하세요. 토닥터 토닥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규정한 1급 발암물질.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절반 정도에서 발견되고 사람 대 사람 간 전염이 쉬우며 특히 한국인의 몸에 많이 살고 있는 균, 바로 헬리코박터균인데요. 그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검진과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토닥터 토닥에서는 소화기내과 장성욱 선생님과 함께 헬리코박터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 헬리코박터균. 그런데요, 선생님, 이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이 헬리코박터라는 이름 뒤에 많은 사람들이 미처 몰랐던 꼬리가 붙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의 정확한 명칭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인데요. 나선형의 꼬리를 뜻하는 헬리코와 세균을 지칭하는 박테리아, 그리고 위 날문의 파일로러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이름입니다. 편의상 헬리코박터균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다른 건 사실 많이 들어봐서 바로 이해가 되는데 이 위날문은 무엇을 뜻하는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우리 신체 중 한 부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위 날문은 위에서 12지장으로 연결되는 부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들으면 사실 저는 유산균 음료 광고가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실제로 많은 분들에게 헬리코박터균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한 것 같은데 사실 광고를 통해서 이 이름을 접한 분들은 우리에게 좋은 균일 거다 혹은 먹어서 흡수해야 한다 이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이 우리에게 무해한 균인지 해가 되는 균인지 의외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암까지 유발시키는 유해한 균입니다. 헬리코박터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처음 발견된 것은 1979년입니다. 호주의 병리학자 로빈 워렌과 미생물학자 베리 마셜 박사가 위염 12지장염 환자의 위 날문에서 발견된 세균을 연구해 얻어낸 결과였는데요. 당시에는 강산성 성분인 위액 때문에 위에는 미생물이 살 수 없다는 고정관념이 있었던 때라 굉장히 놀랍고 획기적인 발견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두 사람은 그 공을 인정받아 2005년에 노벨 의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네, 그런데 대체 어떻게 그런 악조건의 상황 속에서도 이 헬리코박터균이 굳건히 버틸 수 있었던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위는 pH 1, 2의 강산성 환경인데 헬리코박터균에는 요산 분해 효소가 있습니다. 이 요산 분해 효소가 요산을 분해하면 암모니아가 생성되는데 암모니아가 염기성이라서 주변의 산을 중화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 헬리코박터균의 이런 어떤 생존 본능 때문에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암모니아가 주변을 중화시키면서 위 점막 환경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꾸어 놓고 그 자리에 들끓게 되면서 세균이 내뿜는 독소와 암모니아로 정상 조직의 보호 점막이 망가지고 손상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위는 산성으로부터 위를 완충하고 중화시키기 위해 점액질 분비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헬리코박터균에 의해 감염되면 위 점막 보호 기능이 떨어져서 다양한 문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위 내시경을 통해서도 차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정상적인 위는 살구빛의 점막과 얇은 주름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급성 헬리코박터 위염에 감염된 환자의 위는 주름이 두꺼워지고 점막 밑에 피가 고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소화기내과 장성욱 선생님과 함께 헬리코박터균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퀴즈를 통해서 좀 더 쉽고 또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상식 능력고사 시작합니다. 네, 선생님 첫 번째 문제 내주시죠. 네, 앞서 헬리코박터균에 대해 설명하면서 위 점막 보호 기능을 떨어뜨려서 다양한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입니다.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되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이상 증세가 있을까요? 누구나 알아챌 만한 증상이 있다면 1번, 그렇지 않다면 2번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위가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그만큼 예민한 장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왜 우리가 배 아픈 것도 쉽게 느끼는 만큼 저는 그래서 1번, 누구나 알아챌 만한 증상이 있다로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답은 2번입니다.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된 이들 가운데 70%에서 90% 정도는 무증상 감염입니다. 염증이 점차 진행되면서 위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고 그러면서 다양한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요.
위 점막 보호 기능이 떨어져서 위궤양이 나타날 수도 있고 위가 헐어서 위경련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윗배 통증, 공복에 나타나는 더부룩함, 소화불량과 잦은 트림도 증상에 속합니다. 그러면 이 증상들만으로 내가 헬리코박터균에 감염이 됐구나라고 알아채기는 조금 힘들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적으로 내시경 검사를 받아보는 것인데요. 위 내시경을 통한 조직 검사 이외에도 요소 분해 능력을 보는 요소 호기 검사, 균에 대한 항체를 발견하는 혈액 검사가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는 정말 쉽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은 이 암의 위험 요인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헬리코박터균을 이 암의 발암인자로 규정했는데요. 여기서 이 암은 무엇일까요? 1번 간암, 2번 위암. 네, 이번 문제는 사실 보기가 없었어도 맞출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답은 당연히 2번 위암이겠죠? 네, 맞습니다. 암으로 진행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자면 초기에는 균과 싸우기 위해서 림프구들이 모여들고 그러다 보면 국소적인 염증이 유발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정상 점막 구조가 파괴되면 점막의 구조가 얇아지게 돼서 점막이 위축되는 위축성 위염의 형태가 나타나고 이후 균이 많고 중성 염기성 환경으로 대장의 환경과 비슷해지면서 장상피로 변하는 장상피 화생을 거쳐서 선종이나 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 세계 인구의 반이 헬리코박터균에 감염이 돼 있다는데 만약에 감염이 된 상태라면 무조건 균을 다 없애야 하는 건가요?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됐다고 해서 치료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데요. 이전에는 위궤양이나 12이장 궤양이 있는 경우, 조기 위암 치료를 받은 경우, 혈소판 감소증 환자, 그리고 림프종 같은 경우는 반드시 제균 치료를 받도록 권장했는데요. 위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서 2018년부터는 치료 허용 범위가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내시경 사진으로 볼 때 위에 점막이 부어 있다든지 빨간 발적이 보이다든지 만성 위염, 위축성 위염, 장상피 화생이 있다고 들었다면 의사 선생님과 치료 진행 여부를 상담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제균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치료 과정은 생각보다 쉽고 간편합니다. 1차, 2차, 3차 치료로 진행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1, 2차 치료에서 성공합니다. 1에서 2주 동안 약을 먹으면 되는데요. 1차에서는 성공한 확률이 70%, 2차 성공률은 80%에 이릅니다. 약물 치료다 보니 부작용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실제로 소화불량과 메스꺼움, 구토와 같은 심한 부작용은 5% 정도의 환자들에게서만 나타나고요. 1주만 참으면 얻는 이득이 훨씬 큰 만큼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됐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상식 능력고사였습니다. 우리 몸에 반갑지 않은 손님 헬리코박터균 감염 경로는 어떻게 되나요? 네, 우선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절반 정도는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감염된 이들 중 65% 정도는 만성 위염을 앓습니다. 감염은 입에서 입으로, 대변에서 손을 통해서 입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술잔 돌리기, 개인 그릇을 쓰지 않는 식습관 등으로 감염이 이루어지기 쉬운데요. 손을 자주 씻어서 청결함을 유지하시고 올바른 식습관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족, 친구, 누구에게나 옮길 수 있는 감염병인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아무래도 코로나19 이후에 개인 위생 관리가 좀 더 철저해진 만큼 아무래도 헬리코박터균으로 인한 좀 어떤 질환들이 좀 덜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더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없으신가요? 네, 미국의 한 연구에 의하면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된 가족과 함께 지내는 아이의 감염 확률이 40%, 비감염인 가족과 함께 지내는 아이의 감염 확률은 3%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라도 기본적인 위생 수칙과 더불어 내시경 검사를 받을 때 꼭 헬리코박터 검사를 함께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헬리코박터균. 이름은 익숙하지만 정말 몰랐던 사실들도 많았는데요. 토닥 시청자분들은 꼭 정기적인 검진으로 가정의 행복도 함께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더 알차고 유익한 의학 정보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